아버지가 이제 변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신앙생활을 또 하시면서 또 바뀌시고 이제 간섭과 잔소리가 많이 줄어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뭘 하면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너 왜 그것도 못해? 이제 이런 마인드가셨는데 제가 이제 아프면서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좀 달라지시고 그런 부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율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저를 지켜봐주면서 내가 이제 스스로 하도록 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오시라에 똑같이 큰 아들이었거든요. 이게 다 이게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 때 이제 알력이 있으면서 그것이 잘 극복되지 않으면서 정신병까지 나고 이제 바닥을 킥번하다가 부모님이 다시 변화하고 저도 변화하면서 다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권위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그냥 믿어주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표현하는 것들을 했어요. 공감 지지하는 부분들, 감정 표출이 아니라 자기 고백하는. 이게 자기 고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거의 5살 꼬마일 때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점점 크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20살 지나면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30살 정도 넘어가니까 부모님이 존경스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도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표현하다 보니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 마냥 강하고 엄청 그냥 큰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약한 점을 고백하고 저 앞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음을 열게 됐고 먼저 이렇게 손을 뻗어서 저를 잡아주시니까 저도 같이 손을 뻗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자가 되고 응원자가 되는 거 이런 부분 편안한 이제 친구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은 종합 예술이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당사자는 일을 하면 알바든 뭐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의미를 찾고 뭔가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꼭 돈을 안 벌어도 괜찮습니다. 돈을 벌게끔 각 가정을 가는 거죠. 돈이 목적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 가정을 하면 그 일상생활에서 지역사회에서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메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됐고, 상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요. 가족들 중에 이제 당사자가 이제 상담받는 거는 그 망상과 환청이 사라지고 어떻게 조금 현실감이 돌아온 상태에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상담은 꼭 받으면 좋아요. 저신증은 약물 치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상담도 받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가족적인 지지도 받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면서 좋아집니다. 복합적으로 다 해야지 약물 치료만 놔두고 이렇게 덩어리 놔두면 이 표현만 계속 반복하게 돼요. 회전문 아시죠? 저도 이제 병원 일을 하면서 그 당사자들이 계속 입원하는 분들 특징을 봤어요. 생활이 불규칙적이고요. 그리고 고집이 엄청 세요.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의사 말도 안 들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 자기 식대로 하다가 약도 안 먹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이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고집을 내세우기보다는 의료진이 말하는 거, 전문가가 말하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그 권하는 좋은 거,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낫고 싶은가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물 조절에 이런 병원에서는 저도 교육을 했었고요. 알코올 교육, 정신과 교육 이런 교육들을 했었고, 저도 이제 회복 당사자분들 이제 그 처음 발병해서 들어오시면 이제 그분들 이제 케어해가지고 이제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일자리도 제공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퇴원해가지고 잘 생활해서 약물 치료, 이제 외래 치료 계속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여러 분 봤어요. 많이 봤죠.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한 10분만 더 하고 질의응답시 한 20분 정도 가질게요. 선생님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기분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이제 감정을 이게 대부분 이런 병을 겪는 사람들이 그 감정을 억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이유로 착한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척을 하는 건 되게 안 좋아요. 착하면 괜찮아요. 착하면. 근데 저도 착한 게 아니라 착한 척하며 살았어요. 한 20년 정도를 종교적인 어떤 틀에 매여서 그 도덕적인 잣대로 이렇게 착한 척을 하고 살았는데 겉과 속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착한 척하면 안 돼요.
엄마 그게 병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의 솔직함을 가지고 외면을 표현을 해야 돼요. 건강한 인격은 그런 거거든요. 자기를 억누르지 않는데 기분을 존중해 줘야 돼요. 자기의 기분을 억누르고 부모님한테 순종하기 싫은데 억지로 수동적으로 네 하고 있으면 마음의 분노가 쌓이잖아요. 부모님한테 할 얘기를 못한 자기 책임도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자기를 표현하는. 근데 이 건강은 이제 신체 관리부터 해야 되거든요. 예, 잠을 잘 자는지, 밥을 잘 먹는지, 예, 생활 활동이 어떤지 이런 거를 이제 그 외래 진료 가서 통원 치료 가서 이런 거 체크합니다. 이제 체크하면서 이제 도움 받았던 거 있었고요. 저는 이제 외래 가면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 노트 이런 거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한테 일주일 동안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2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약만 타는데 그때는 이제 그 외래 치료 가면 이렇게 질문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거, 뭐 선생님이 이렇게 되면 요런 거 할 때 기분이 뜨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사소한 건데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런 거를 막 물어서 적어봤어요. 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또 엄청 열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좋은 선생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대답해주면 기록해놨다가 또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고 외래 치료가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서 안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잘 살아가요. 예, 산나치료를 받으면서 송예기에도 좀 마음 편해지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안정감을 찾는 거죠. 아, 내가 재활하지 않겠구나. 내가 이렇게 관리하니까 내가 대처를 잘할 수 있겠구나. 예,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인적이고 신체적인 회복이 있어야 된다. 예,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 그때 아까 얘기한 같이 수면, 식사, 운동, 약, 예, 이런 거고요. 운동 체력 키워서 예, 몸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이런 거 체크해야 되죠. 정신병에 대한 그 정신